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최근 채용 문화가 직무 능력 중심 평가, 직무 적합성 평가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고자 하는 분야의 직무 능력 또한 직무 적합성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국가가 만든 직무 능력 표준, 즉 NCS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취업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깊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NCS가 무엇인지, NCS 채용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또한 NCS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를 위한 NCS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 사회 실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나는 취업을 포기한다. 지금 취포생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4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결코 그 형편이 없어서 자신의 실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다 공부 잘했고 열심히 대학도 들어갔고 또한 대학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졸업도 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취업을 시도했다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죠. 또한 지금 청년 실업이 100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청년 실업 이런 노는 이런 청년들이 100만 더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었단 말이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떻게든 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죠. 즉 대학 이후의 삶, 그리고 취업 이후의 삶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엄마들이 직업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었고 또한 학교 선생님도 주어진 교과 중심으로만 가르쳐줬지 과연 이 교과가 나중에 직업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NCS를 통해서 NCS는 적어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당신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정보를 제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부모님들도 전체 자녀들의 이제 앞으로 평생 그런 진로를 먼저 본 이후에 이 진로를 가기 위해서는 이 진로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이런 대학이 갈 필요가 있겠네. 예전처럼 무슨 간판 위주의 뭐 대학 선택, 성적 중심의 대학 선택이 아니라 자녀들이 평생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진로를 잘 지도한 이후에 대학 선택이나 뭐 진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NCS를 통해서 대학보다는 그런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NCS 도입 이전에는 기존 사회에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주요 대학을 가면 성공한다는 인식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성적을 높여야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적을 높이자. 그 사교육도 이제 학원도 아주 초등학생부터 지금 학원 다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꿈같게 정말 다양하게 생각 주머니를 키워가면서 놀아야 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점수 높이기에 더 이제 혈안이 된 거죠. 그런 게 이제 지금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위한 이제 그 수능 위주의 공부가 대다수였어요. 어떻게든 대학 가자. 너 지금 자면 뭐 대학을 못 가지만 지금 공부를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가 대학이었단 말이죠. 근데 대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지금 현상이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취포생, 청년 실업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청년 실업,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갈 데가 없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여전히 사람이 없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은 갈 데가 없다 그러고 기업은 사람이 없다. 즉 학교와 기업의 미스매치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는 학교대로 아이들은 그런 돈, 이제 대학 가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돈뿐입니까? 자신의 노력, 시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없고, 기업은 기업대로 막상 사람을 뽑는데 스펙 위주로 또 사람을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재교육을 드려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NCS라는 것은 적어도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은 이런 거다라고 학교와 기업을 이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소중한 이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NCS를 참고해서 대학도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 대학 교육 과정도 뭔가 현장성 있게 또한 역량 중심으로 바꿔야겠다라고 대학 교육이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역시 스펙 위주로 뽑을 때보다 정말 이 분야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겠구나. 그 일을 잘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이런 그 NCS에 있는 판단 기준을 보고 사람을 뽑는다면 이 미스매치가 굉장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 위주로, 성적 위주로 막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자녀들이 네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할래? 어떤 일을 하고 평생 살 수 있겠어? 너 그냥 연예인이 좋아? 왜 막연하게 연예인이 좋을까? 그럼 연예인이 하는 그 일들을 한번 볼까? 너 평생 이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어? 하면서 NCS 쪽에 있는 무슨 문화, 예술, 디자인 이런 쪽을 참고를 해서 실제 보여주는 거죠. 과연 이 아이가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그 직무 적합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NCS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존 사회에는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겠다. 난 저기 진짜 가기 싫은데 부모님은 성적에 맞춰서 가라고 자꾸 하고, 또 나는 이 일을 평생 하고 싶지 않은데 남들한테 좀 창피하니까 내가 선택한 건 가지 않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좀 바뀌셔야겠죠. 정말 성적 위주보다는 남들한테 보여주기식보다는 그 자녀들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진로, 이 자녀가 뭘 잘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취미가 뭔지, 그리고 이것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진로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좀 큰 그림을 보시고 그때 이제 잘 그 방향성을 틀어주시는 이런 쪽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왜 이제 굉장히 단시한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기말고사 왜 이렇게 시험 못 봤어? 앞으로 뭐 할래? 그리고 그거 잘 통과하면 또 새로운 관문이 또 생기고 이제 대학을 어떻게든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학부모님들께서 대학 이후에 그럼 취업 설명에 막 쫓아다니시겠습니까? 취업 이후에는 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설명회를 쫓아다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단편적인 그런 목표보다는 정말 장기적인 목표, 그 장기적인 목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NCS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CS 도입 이후에는 나의 진로에 필요한 경우 이제 그 큰 그림에서 대학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진로에 필요한 대학, 그리고 그 간판 위주가 아니라 정말 이 진로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대학 이런 쪽으로 이제 진로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내가 설정한 진로에 맞는 교육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느 교과를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토익 점수 그러니까 토익 점수를 높여야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기초 외국어 능력을 의사소통 능력 이만큼 키워야겠다는 걸 통해서 내가 리스닝이 너무 약해, 잘 안 들려. 그럼 이런 쪽을 더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토익 목표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수학 뭐 교과 이런 그거 점수를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목표로 해서 그 진로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직업 선택도요. 내가 이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교과를 들어가겠다, 이런 학점을 따야겠다는 그런 목표보다는 내가 이런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런 직업을 가지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해, 이런 그걸 키우려면 이런 학과, 이런 전공, 이런 뭐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쪽으로 진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기존 사회는 교과 위주의 암기식 위주의 교육이었어요. 주입식 위주의 교육이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 NCS를 통해서는 실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공부를 통해서 직업 탐험을 했다 한다면 앞으로는 실제 체험을 통해서 직업을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직업에 대한 정보가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되려면 소방관이 하는 일은 이런 거, 소방관이 되려면 이런 학과, 이런 전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보가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학교에 가고 전공 공부를 해야만 된다. 그 공부를 해야만 소방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앞으로는 NCS라는 이런 걸 통해서 소방관이 되려면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고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이런 공부도 하고 혹은 이런 체험도 하고 다양한 루트가 있다라는 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서 아이들이 직업을 친숙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 기존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직업하면 이제 교과서, 위인전 이런 거를 통해서 배웠고 또한 이제 그 매체, 우리 TV 보면 막 연예인, 멋진 경찰, 의사, 판사 멋진 그런 그 보여주는 그런 직업만 아이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구나. 지금 우리나라 이제 아이들은 자기가 아무리 아는 직업 한번 써봐. 그러면 많이 써도 30개도 못 쓴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직업은 거의 16,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갈 데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직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NCS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왜 아셔야 되냐면 실제 자녀들의 진로 이런 쪽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아셔야지 단편적으로 너 시험 점수 몇 점이야 몇 점 그리고 어떻게든 대학만 가면 돼 이런 마인드로서는 지금 시대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학부모를 위한 진로 아카데미 를 참여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그 준비하신 분이 죄송합니다. 대학 입시 설명에는 여기가 꽉 차는데요. 진로 쪽은 별로 없네요.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근데 웬걸요? 이제 NCS 교육을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가 700명이 꽉 차는 그런 자리인데 최종적으로는 500명, 600명 그 정도까지 꽉 차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만큼 학부모님들이 점점 지금 진로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지금 변화되고 있고 특히 그 안에는 NCS라는 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형성하시고 초, 중, 고 시기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해야 할지 그래서 자녀들의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이런 학교나 교육과정 정책 이런 쪽에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진로를 선택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죠. 이 학부모들과 이제 밀접하게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시간보다 학교 교육 정책을 통해서 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 가정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자녀 진로 교육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지금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서서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교육청 안에서 다양한 시도교육청에서 자녀들을 위한 진로 교육을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진로 중요하다, 체험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NCS 그런 컨텐츠를 보고 실제 자녀들의 직무 적합성을 보던가 아니면 자녀들의 평생 진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도 한번 해보던가 이런 컨텐츠가 이제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NCS를 이런 진로 교육에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니 해도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인전이라던가 학교 선생님, 친구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학교 시절 모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자녀 진로 교육이 중요한데 그 부모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진로를 잘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서
만족감이 높다고 해요. 근데 현재 실태는 굉장히 학부모님들과 부모를 대화를 안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진로에 대한 그 대화를 더욱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CS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 직업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다양한 직업 탐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NCS 바탕으로 정확하게 이 일에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한테 야, 평생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는 이거 전문가가 되는데 8수준의 전문가도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이 목표가 아닌, 대학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큰 차원에서 자녀들의 큰 그림, 그 진로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대학에 대한 그런 진로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꼭 대학을 가야만 돼. 대학도 그 시기에 꼭 입학 연령 시간, 고등학교 졸업해야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을 한번 일도 하면서 나중에 대학을 갈까? 나중에 대학원을 갈까 하면서 그 진로 안에서 필요한 대학 지도, 이런 진학 지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CS를 통해서 정말 가정에서부터 이런 거의 중요성, 진로에 대한 중요성, 이런 직장보다 보여주기식 직장보다 직업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이 상시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용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펙 위주의 채용에서 직무 능력, 직무 적합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의 진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학 입시 그런 위주보다는 자녀들의 진로, 취업 이런 쪽으로 자녀들의 진로 지도 방향을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다음 시간에도 자녀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우입니다. 이 시간은 NCS와 관련된 실전 취업 토크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청년의 눈으로 NCS 채용을 바라보고 경험해보고 또 홍보하는 대학생 기자단이 있다고 해서 기자 3분을 저희가 직접 이 스튜디오로 초대를 해봤는데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부터 장하늘 기자, 권주한 기자, 그리고 장도원 기자 이렇게 3분 오셨는데요. 자,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장하늘입니다. 네. NCS 기자단으로 출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긴장된다고 했는데 괜찮죠? 아니요, 아직 안 괜찮아요. 아직 안 괜찮아요? 조금 네.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네, 권주한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에 재학 중인 권주안이라고 합니다. NCS 기자로 위촉되어서 4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청일점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장도원 기자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신뢰받는 언론인을 꿈꾸는 장도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언론인을 꿈꾸고 계세요?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언론인, 기자 뭔가 연관이 있어요. 뭐 그런 연관선상에서 지원을 하게 되신 건가요? 어때요? 이제 제가 원래 기자를 좀 꿈꾸고 있고 또 이렇게 학생들 관련해서도 이제 기자 글쓰기 교육 같은 것들도 직접 나가서 하고 있어서 그 꿈을 오랜 기간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NCS 기자단 그러면 NCS의 그냥 채용의 하나의 수단인 줄 알았는데 기자단이 있단 말이에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집단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NCS 기자단에 대해서 조금 그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가 표준 능력, 그러니까 국가 그 표준 능력 시험에서 이제 기자 활동을 하는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곳들을 이제 직접 이제 대학생 기자단이 찾아가서 같은 학교 선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업종에서 근무를 오랜 기간 하신 분들께서 이제 취업 멘토링이라든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취업 요소들 같은 것들을 좀 취재 기사를 직접 쓰고 또 이렇게 블로그나 또 웹 홈페이지에 이제 내보내는 역할들을 기자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CS에 관해서 좀 직접 가서 알아보고 경험도 해보고 들어보고 또 기사를 통해서 전달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스튜디오가 사실 좀 상큼해지고요. 환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시니까요. 네, 진짜 그래요. 정말 인사말이 아니라. 네. 세 분 각자 활동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궁금한데요. 권주환 기자부터 얼마나 됐나요? 네, 4월에 위촉되어서 네. 지금 기간으로는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음. 매달 원래 기사를 쓰러 나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5월, 6월에는 학업에 종사하느라 바빠서 지금 4월 달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랑 그리고 다음 주에 한국공항공사로 취재 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4월, 5월은 아무래도 뭐 과제도 많고 네. 시험도 있고 좀 바빴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방학했으니까 활동을 많이 할 모양인가 봐요. 네, 네. 방학 때 또 많이 잡아주시겠다고 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활동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4월에 출범을 한 건가요? 네, 그렇군요. 4월 말에. 4월 말에. 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같이 했나 봐요. 네. 그렇군요. 네. 장하늘 기자는 어때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위촉식에는 참가하지 못했고 5월과 6월에는 모두 참가했었습니다. 5월, 6월에 참가하고 네. 또 방학 때도 네, 7월 이제 됐으니까. 그죠? 네, 7월은 저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참가했기 때문에 음. 한 번도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 위주로 네, 그렇게 참가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장도원 기자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4월 28일 NCS 기자단 발대식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함께 하셨군요. 네, 처음부터 함께 했고 이제 제가 기자단을 대표해 이제 선서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 기자 이제 전체 기자를 대표를 해서 제가 선서도 NCS 그 센터 원장님으로부터 그 임명장도 받았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전남 나주로 이제 지난달에는 이제 그 공기업 방문을 했었는데 네.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한국농어촌 공사로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정도는 이제 기자단 활동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관리를 해주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세 분 사실 거의 4학년 아닌가요? 어떻게 돼요, 학년이? 저 4학년이에요. 4학년. 네, 저도 장하늘 4학년입니다. 기자님 4학년. 그죠? 장도원 기자는 어떻게 돼요? 저는 휴학을 좀 오래 해서 2학년입니다. 2학년. 네. 아직 학년은 2학년이고 네. 휴학을 좀 오래 하셨고요. 어쨌든 뭐 여기 두 분은 4학년이니까 또 게다가 세 분 다 취업 전선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뛰어들 시기인데 기자단 활동을 어떻게 해서 할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권주환 기자. 네, 저는 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제가 과가 도시계획학과다 보니까 공익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공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 보니까 공기업이나 공단 쪽으로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취업을 그래도 생각은 해야 되니까 찾아보다 보니 또 NCS라는 낯선 취업 채용 방식이 들어와 그렇죠. 있어서 이건 뭐지? 하고 NCS 홈페이지를 또 들어가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NCS 기자단 그 공모를 우연찮게 보게 돼서 이거 하면서 NCS 기자단 하면서 나도 NCS에 대해서 좀 알고 저처럼 모르는 학생들에게 이게 뭐다,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권주환 학생 기자 자체가 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관심이 있어서 NCS를 알아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많아졌군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직접 좀 취재를 해서 나처럼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네. 굉장히 생각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장하나 기자는 어때요? 어떤 동기로 지원하게 됐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사학연구공단에서 4개월 동안 실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공기업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실습을 하다 보니까 공기업이 너무 좋아서 관심이 갔고 NCS 채용 프로세스를 한다는 말을 듣고 더욱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저도 건조한 학생처럼 홈페이지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모집단을 또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도 한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으로 뽑히게 된 거예요? 뭐 서류도 있고 면접도 보고 그랬나요? 궁금해요. 서류 전형만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워낙에 홍보를 하지 않으시고 관심 있는 학생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래서 지원했더니 감사하게도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장도원 학생은요. 어떤 계기로 어떤 지원 동기가 있었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은 신문사에서 네. 이제 1년 반 동안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인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인턴 기자랬군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NCS를 이제 저희 신문사에서 또 금융 NCS라는 시험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네. 이제 성격은 이제 금융 NCS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워낙 기본적인 틀인 NCS 시험 자체를 이제 제가 인턴 업무 할 때도 그 이제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하고 문제들도 풀어보고 하면서 이제 NCS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익혔었고 홈페이지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좀 친숙하다 보니까 업무 이제 할 때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NCS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됐고 이제 기자단 공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취업 개발 경력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기자단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기자를 하기 전에 어렴풋이 알았던 NCS와 기자 활동을 해보니까 알게 되는 점들이 또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생각이 달라지나요? 어때요? 우선은 제가 조금 이런 공기업이 이런 어디에 있는지 각각의 이제 위치 같은 것들도 이제 알면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먼저 신기하더라고요. 지방 그래서, 이전을 많이 네. 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서울 마포에 이제 산업인력공단 같은 네. 데는 있었을 때는 이제 찾아가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이제 NCS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직접 방문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공사나 공기업 같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가고 알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할 때 그때 좀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두 분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NCS 기자단 활동하기 전과 후에 NCS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변했을 것 같거든요. 주한 학생 어때요? 사실 NCS 기자단을 한다고 막 네. 많이 알고 그런 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덜 네. 됐죠, 그렇죠? 그냥 가장 큰 거는 NCS가 이제 낯설진 않다는 것, 많이 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되게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NCS 기자단 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게 뭐야 하는 네.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땠어요? 되게 대다수의 반응이 그거였어요. NCS? 그거 뭐 들어는 봤는데 뭐더라?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그게 뭐야? 이게 가장 많은 반응이었고요. 네네. 제 주변에서도 취업 전선에 있는 친구들이지만 NCS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주한 학생은 이제 좀 알게 됐죠. 네, 많이 전파도 하고 NCS가 있어요. 뭐다? 막 이러면서 너네 취업하려면 이제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도 주고 그래요. 있어요. 주한 학생 덕분에 주변에서 조금 많이 알게 됐겠네요. 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는 네. 그 활동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끼나요? 어때요? 일단 공기업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견학 자체로도 되게 꿈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님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NCS에 대한 본인만의 꿀팁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주시지만 네. 또 그냥 인생 선배님으로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전해 듣고 또 글 써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괜히 오늘 화내지나 했는데 이런 건 것 같아요. 꿀팁도 그냥 꿀팁이라고 얘기 안 하고 들썩 꿀팁? 네, 이런 것들. 이런 게 참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 좋습니다. 네. 하늘 학생은 어때요? 하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 취업을 합격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음. 보통 인터넷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뭘 했고 뭘 했다 이렇게 일방적인 정보를 얻는 것 반해서 직접 실제로 만나보면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걸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쌍방향 소통이 돼서 그게 좋았다. 하늘 학생도 취업 준비를 그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한 학생은 뭐 공공기관, 공기업 관심 있다고 네. 아까 말했는데 하늘 학생은 어때요? 저도 공기업 준비하고 있고 NCS 채용에 대해서 지금 기자단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그 정보를 토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 생각해둔 데 있어요? 아무래도 1학기 때 실습했던 연금공단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방문했었는데 그런 공사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단과 공사의 차이도 알게 되어서 일단은 최대한 많은 기업을 알아보고 저에게 맞는 그런 기업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그렇게 기업에 가서 실습을 하다 보면 사실 생각보다 좀 환상이 깨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아,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생각보다 공기업이란 조직이 되게 유연하더라고요. 되게 보수적일 줄 알았는데 시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첨단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최신식이었고 그런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너무 또 큰 산처럼 되게 너무 좋아서 괴리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편견이 있는 것 같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루하고 고지식할 거다 이런 게 있는데 직접 실습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유연해서 좀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주한 학생은 공공기관, 공기업 관심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도시계획 아까 얘기했었는데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근데 대학원을 먼저 진학해서 좀 더 전문 지식을 쌓고 싶어요. 네네. 그리고 다음에 공기업이나 공사 쪽으로 갈 예정인데 도시계획 쪽에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공사는 LH라고 해서 꿈의 기업이죠. LH. 네, 그쪽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 과가 교통 쪽으로도 되게 많이 공부를 해서 코레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코레일 쪽으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기자하면서 어디 가봤어요? 지금까지 뭐 몇 달 안 됐지만. 저는 정말 초보 기자라서 아직 한 군데밖에 기사를 안 썼거든요. 한 군데 기사를 네. 쓴 거죠?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대식한 김에 그때 취재도 했거든요. 네네. 거기 아직 하나 가봤고 이제 다음 주에 한국공항공사로 취재를 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공항공사는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인력공단은 어땠어요? 일단 되게 저는 두 분을 어쩌다가 네. 만나게 됐어요. 두 분? 네. 네. 원래 한 분만 인터뷰하는 건데 그분이 친구분을 불러주셔서 같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직무에 맞는 경험을 토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서 자신감이 눈에서 네. 막 이렇게. 난 이 일이 너무 좋아 막 이런 눈빛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그분이 방송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깜짝 놀라시겠네요. 아, 내 얘기하는구나. 네. 그렇죠. 네. 아, 장도원 기자의 경우에는 기자 인턴을 이미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간의 경험이 네.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실무적인 경험들을 해서 좀 성과 같은 것들을 제가 스스로 냈어요. 취재 같은 것도 이제 기획도 해보고 또 이런 제가 이제 인턴으로서 정식 좀 사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근무 기간은 근무 기간이었지만 제가 이제 모범 인턴 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좀 처음으로 이제 제가 받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NCS 기자단 활동 같은 것들은 이제 제가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제 좀 방과후 학교 지도를 이제 직접 가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NCS 이제 관련된 이제 자료집들을 이제 기자단들은 많이 받을 테니까
제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제가 지원서 같은 것들을 조금 다듬어 주면서 실제 이번에 도움을 좀 줘서 서류를 1차를 합격을 아유, 했었거든요. 많은 일들을 하네.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네. 어떻게 저는 해야 된다고 이걸 좀 어. 생각을 하냐면 기자단들이 이제 자기가 발로 뛰어서 취재도 하지만 옆에 이제 뭐 또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고등학생들 이제 가까운 뭐 친인척이라도 그런데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좀 적용을 해서 자기소개서라던가 뭐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직접 이제 자기가 들은 거랑 배운 대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준다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실제 그냥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좀 주변에 도움이 많이 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기자단의 역할이고 네. 또 이제 NCS라는 이 문화 자체가 좀 이렇게 확산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기존의 이런 취업 방식에서 좀 벗어난 이제 직접 기자단들이 이거를 경험을 해보면은 그걸 이제 또래나 아니면은 조금 나보다 나이가 적은 친구들한테 멘토링을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그런 학교라는 특성상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재능 기부 형식으로 아이들한테 좀 강의도 해주고 신문을 어떻게 조금 읽어내야 되는지 또 NCS 같은 이제 책자 같은 것들 이제 저희 기자단한테 주시면은 네. 그걸 이제 복사를 해서 애들한테 주고 그 이제 양식에 맞게 애들이랑 한번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그런 활동들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스스로 좀 얻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성취감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저는 이제 공기업 같은 곳을 이제 저도 지원을 생각은 예전에 했었지만 아 이렇게 내가 또 도움을 또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두원 학생 그러면은 기자 활동하면서 인터뷰 경험은 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낯설거나 그러진 않았겠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두 학생은 인터뷰를 기자가 돼서 하는 거는 대학교 때는 경험 잘 못 해보지 않나요? 어때요? 네, 처음 해봤어요. 이번 네네. 기회를 통해서. 어땠어요? 되게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가 궁금했는지도 막 머리가 새하얘지고 그러더라고요. 막상 하려니까. 그래 그래서 잘했어요. 네, 미리 몇 개 질문을 써가지고 다행히도 그 질문으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경험을 몇 달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사회생활이랄까요? 대인관계에서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아무래도 진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뵙다 보니까 좀 더 저도 뭔가 어른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같이 그렇게 맞춰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도움이 NCS에서 되는 것 그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본다는 거 알고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도움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네, 많이 되죠. 아무래도 질문을 제가 준비한 질문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거잖아요. 인터뷰도.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하나를 하면 그 얘기에 답변을 듣고 그렇죠. 거기서 또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받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커뮤니케이션이 연습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저도 지금 좀 이해가 되겠어요. 아, 이분이 듣고 있지만 네.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겠구나 이해되겠어요. 네, 조금.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심전심이네요. 네. 하늘 학생은 어때요? 인터뷰 몇 번 해봤죠?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2번을 했었는데 두 번. 처음에 왔을 땐 정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질문만 다 한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저 말고 이렇게 다른 기자분들이랑 같이 신입사원들은 취재를 했었는데 그 다른 기자분들의 질문을 듣고 배운 점이 너무 많았었어요. 아, 이런 생각도 하시고 아, 이런 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더 궁금하겠구나. 내가 궁금한 게 다가 아니구나 해서 그 다음에 취재를 했었을 때는 좀 더 제가 주도적으로 취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뿌듯했겠어요. 네,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좀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좀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은데 세 분 오늘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학생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인사가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명함을 건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명함도 이렇게 다 나오나 봐요? 네, 명함도 제작해서 네. 제공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명함 처음 생긴 거예요? 어때요? 네, 그렇죠. 그래요? 전 처음 명함 생겼을 때 좀 기분이 좀 자랑스러웠거든요. 네. 어땠어요?
자랑스럽고 네. 한편으로는 되게 내가 진짜 기자라니 하면서 책임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하늘 학생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명함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늘 보니까 필요하죠. 네. 인사할 때. 네. 그리고 처음에 그 5월 달에 활동했었을 때 다른 기자분들이 명함을 주고받는 거 보고 저도 한 10장 정도 챙겨왔었는데 한두 장밖에 이렇게 교환을 못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진행했었을 때는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PD님 뭐 이렇게 주고받아서 명함이 정말 필요하구나.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요. 오늘 보기 좋았어요. 이게 학생들인데 전 누굽니다 하고 당당하게 명함으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하니까 색다르기도 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두원 학생은 이미 명함이 좀 있지 않았나요? 네, 이제 제가 여기 명함 수를 지금 이게 질문할 동안 세어 보니까 제가 이번에 받은 명함이 딱 10번째 명함이었어요. 활동을 진짜 많이 했군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제가 책임감 일시 좀 하려고 그런 이제 좀 쌓아 왔는데 네. 기자단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한 6번째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표창장 같은 것들도 좀 받았고 우수 기자로도 이제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좀 이렇게 대외 활동 같은 것들 할 때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해놓고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가 신입생 때부터 좀 쌓았을 때부터 개수가 이제 10번째가 돼서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번에 이제 10번째 그걸 받고서 그래서 NCS 기자단으로서는 어떤 기사를 또 썼을까요? 일단은 제가 산업인력공단 관련해서 이제 발대식 기사를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서 블로그에다가 이제 제가 갔었던 그러니까 NCS 활동 외에도 이제 공기업 갔던 곳들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NCS란 좀 무엇인지 좀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가 제 블로그에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컨텐츠로 해서 만들었어요. 요즘 트렌드죠. 네. 카드 뉴스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용어 자체가 무엇의 줄임말인지도 이제 조금 한국말로도 조금 모호하게 알고 네네.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걸 이제 좀 PPT나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자료에다가 올려놨었던 경험들이 있고요. 이제 저도 이제 권주환 기자님하고 같이 한국공항공사로 같이 이제 취재를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7월 7일 날. 네. 그러면 동시에 합동 뭐 기사를 쓰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같이 공항공사에서 모여요. 네. 그 다음에 그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네. 그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수에 맞춰서 2명 혹은 기자단 2명 혹은 1명 이렇게 매칭이 돼요. 돼서 이렇게 여러분을 인터뷰한 거를 한 번에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요. 기대해 볼게요. 또 그런 네. 것도. 네. 장하늘 기자 같은 경우는 가봤던 공공기관 취재를 나갔거나 뭐 견학을 갔거나 갔던 곳 중에서 기억에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곳 있었나요? 아무래도 처음에 방문했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왜요? 일단은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떨렸었고 쭉 방문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사원증으로 해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 본사 전체 한층 전체에 지시창조 공간이라고 미팅을 하거나 쉬거나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건물이 컸던 걸로 기억했는데 안에 포켓볼도 있고 무슨 시설이 좋았군요. 영화를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통유리로도 되어 있어서 네. 경치도 너무 좋았었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서 그렇게 좋은 공간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인터뷰가 좀 더 수월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 장하늘 기자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에 굉장히 아직까지 관심 많은 것 같아요. 맞죠? 네. 솔직한 거예요. 스튜디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스튜디오 좋은가요? 그래요? 네. 처음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도환 기자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기자, 언론인을 좀 꿈꾼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NCS 기자단을 하면서 이곳이라면 내가 한번 지원해서 일해보고 싶다 이렇게 관심이 생긴 곳도 혹시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언론 쪽에도 준정부 공기업 기관이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또 이제 신문협회 이런 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그쪽으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기자를 하기 전에 이쪽에 내가 취업해서 그
그 읽기문화진흥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그 코바코라고 해서 한국 방송진흥공사 쪽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거기도 예, 공사죠. 예. 그쪽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네. 아 이런 쪽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언론 쪽 공기업으로 좀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언론 쪽 네. 공기업으로. 네, 그래서 EBS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실은 그런 쪽에서 그 공기업인 네네.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언론 쪽에서 이런 쪽에 내가 가고 싶다라는 것들을 저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염두에 두었더라고요. 계속. 예. 그렇죠. 활동을 하다 보면 네. 보게 되니까 네. 관심이 가는 것도 생기고 내가 이곳에서 직원으로서 네. 실제 참여해서 일을 한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네. 들 것 같은데 두 분은 새롭게 관심이 생긴 곳 혹시 없어요? 염두에 사실 안 두었었는데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지원해 볼까 뭐 이런 곳 없어요? 물론 대학원 준비하고 있지만 그 후에라도.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산업인력공단밖에 취재를 안 네네. 가서 다양한 공기업을 겪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취재를 해본 다음에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대도 그럼 하고 있어요. 내가 네. 여기 이렇게 취재를 다니고 정보를 얻으면서 내 취업처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어요. 네, 물론이죠. 음. 다니면서 어떤 선배님들이 어떤 생활을 하시고 어떻게 다니시는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안 다음에 제 직무, 역량에 맞는 기업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 채용하고 NCS 기자단이니까 이제 비록 얼마 안 되지만 네. NCS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보단 지식이 좀 있겠죠. 네. 일반 채용하고 NCS 채용하고 뭐가 제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다른 점은 NCS라는 그 표준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직무의 내용 이런 거를 딱 정해놓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는 직무에 맞는 인재를 선출할 수 있어서 좋고 저희 취준생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에 어떤 직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면 되다 보니까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좀 더 편해졌다. 네, 한우물만 파면 되니까. 한우물만 파면 되니까. 단점도 혹시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취준생으로서 아쉽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NCS가 도입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제가 몇 개 그 기관을 채용 정보를 봤는데 네. 아직 토익 점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게 기준처럼 딱 박혀 있으니까 NCS 하면 영어 필요 없는 직무에서는 영어 안 해도 된댔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더니 딱 봤더니 토익 900 막 이러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건 점차 바뀌어 나가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취준생한테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취업 전선에 나와 있는 학생들은 기존의 취업 방식대로 영어도 하고 뭐 자격증 이것저것 따고 그랬는데 갑자기 NCS가 도입됐대 이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기자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홍보를 좀 해주라고 네. 그렇죠. 역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하늘 기자님, 학생 기자님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NCS를 경험해 보니 일반 채용과 이런 게 다르더라. 네, 일단은 제가 두 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나이가 굉장히 어리셨고 그리고 지역 인재 출신이셨어요. 그 지역에 있는 분 약간 가산점을 받은 부분도 있었고 토익이나 뭐 어학연수, 뭐 해외 경험 같은 건 아예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로 스펙탑하구나. 그런 인턴 경험이 없어도 이런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런 거를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보면서 그러면은 NCS가 일반 채용보다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채용 방식은 학점도 좋아야 되고 토익 점수도 있어야 되고 소위 스펙. 네,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약간 문화발식으로 최대한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인터뷰한 분들은 그런 거는 안 하셨고 자기 전공 열심히 준비하셨고 직렬에 맞는 자격증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얻었던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스펙은 좀 많이 쌓고 점수는 높을수록 좋다. 문어발식 말한 대로 그런 거였다면 한우물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NCS에 대해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네. 취업 준비생들은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이에요. 기자로서 느끼기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좀 취업 형태가 대충 겉핥기식으로 아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들은 이렇게 정보의 홍수로 넘쳐 있잖아요. 뭐 이 NCS 취업 외에도 그 다른 또 취업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막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혼선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좀 이 NCS가 도입이 됐더라도 뭘 해야 되는지. 뭐 진짜로 이렇게 의구심도 있고요. 학벌이나 이런 토익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신이 조금 명확하지 네. 않는 친구들도 늘어난다는 게 좀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직접 그걸 파고들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이제 모르고 그냥 겉만 용어는 알고 이런 시험이구나, 문제집도 사서 요 정도는 내가 봤어, 요 정도 아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좋은 취지의 시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단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데 물론 NCS를 운영하시고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정말 취준생의 눈에서 그 같은 또래라고 할까요? 그 눈에서 보는 거는 좀 체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세 분이 사명감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때요? 이제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 네. 이제 저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으로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런 기자단도 모집을 하지만 그 이제 금융 NCS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좀 좋은 게 각 특성화고별로 학교별로 2명씩 장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교재랑 동영상 강의 또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취업 담당 교사한테 NCS와 관련된 것들을 직접 그거를 이제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홍보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산업인력공단 NCS에서도 발빠르게 해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 고졸 취업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가려면 대학생 홍보단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에서 이제 올라가는 수요층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요. 뭐 학생으로서 네, 느꼈던 네. 학생 기자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예, 예. 점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아울러서 이것도요. NCS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조금 더 수정되거나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저희 그 기자단 활동 이전에 사례집 책자가 하나는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모든 공기업이 다 담기지는 않았는데 물론 리스트에는 있지만 근데 이제 직접 취업 멘토링도 해보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솔직하게 뭐 기업당 그 한 사람이라도 신입사원들을 좀 기획 섹션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취업을 했어요라는 것들을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말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컨텐츠를 하나로 좀 모아서 그냥 대표별로 올해 이제 그냥 신입사원들 네. 2016 신입사원들이 한 꼭지씩 해가지고 그 이제 뭐 권주환 기자라든지 장하늘 기자하고 이렇게 대표 사례들 이렇게 1대1로 무슨 이야기 나눴고 그러니까 여러 기자들이 쓰면은 그게 분산되니까 하나의 컨텐츠로 모아서 NCS 뭐 활용 백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간다면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대학생들은 이제 점차 올라가면서 취업이 되면은 이게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부터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문화를 보여준다면은 또 다시 설명을 안 해도 되고 NCS라는 이제 문화 자체가 고등학교, 대학교 정착 이제 국가 그 시험 자체로 이게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속성 있고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노력이 갖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발전적인 아이디어도 네. 지금 내줬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장하늘 기자부터 차례로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필요한 한국사
자격증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권주환 기자는요? 네, 저는 일단 가장 가까운 계획으로는 일단 다음 주에 있는 한국공항공사에 가서 인터뷰를 잘 해올 예정이고요. 네. 앞으로도 NCS 기자단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NCS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도원 기자의 계획도 들어보죠. 네, 일단은 제가 그 신문 활용 교육과 관련돼서 책을 올 연말에 낼 예정이고요. 야,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글쓰기 같은 것들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좀 학생들한테 가서 재능 기부 특강이라든지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 이제 가서 그런 큰 특강 같은 것들도 열어서 글쓰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하고 내가 기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일들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그쪽 이제 전문 기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문화를 제가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취재하신 내용, 기사 이런 것들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대표로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도원 네. 기자께서. 일단은 이제 그 고용노동부 그런 블로그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청년위원회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홍보실 같은 사이트에도 저희 이제 기사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조인을 해서 올려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NCS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이제 NCS 안내 또 뭐 공지사항 이런 코너들 가시면 이제 저희 기사들이 이제 정돈돼서 나오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취업 잡족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좀 찾아서 가보시면은 저희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출범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 세 분입니다. 오늘 NCS 대학생 기자단 세 분 모시고 속 깊은 이야기, 뜻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능력중심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